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청년과 노년층이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청소업에 청년이 뛰어들기도 하고요. 패스트푸드점에는 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고용의 사각지대로 가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 모두 고용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소득도 낮고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중년층의 창업 증가율이 청년 창업 증가율의 3배나 됐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창업을 안 한다는 얘기보다는요, 은퇴 이후에 일을 찾지 못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자영업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청년들에게는 새로 뭔가를 해볼 시간은 있죠. 제2의 벤처붐이 얘기될 정도로 청년 창업이 활기를 띠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도 청년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나섰는데 SK그룹 등과 손잡고요. 300억 원짜리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대전 지역의 청년 벤처기업들에게 주로 투자된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돕는 이런 펀드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청년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누군가를 위한 선물 잔치로 좀 변해버린 지가 오랜데 특히나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무슨 선물을 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장난감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한 로봇을 사기 위해서 웃돈 얹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밤새 기다리는 것은 정말 그 부모님들이 해야지 될 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물 대란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 러시아가 뜨거운 감자죠. 저유가에 또 서방인 공세를 받고 있던 러시아 정부가 최근에 기준금리를 무려 6.5%포인트나 올리는 초강수를 뒀는데 글쎄요, 이게 악수였는지 어제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달러당 20%나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1998년에 일어났던 디폴트를 상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3부에서 코트라 러시아 현지 무역관을 연결해서 현지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예, 매일 하루하루가 참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97포인트, 0.21% 하락해서 1900.16포인트, 1900선을 간신히 지켜냈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9포인트, 0.2% 하락해서 533.0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는 여전히 가실 줄 모릅니다. 거래소에서 4,100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역시 시장에 부담을 안겨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상 그나마 호재다, 기대할 언덕이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한 2천억 원 정도 국내 기관이 주식을 프로그램으로 사주면서 그나마 시장을 좀 방어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00선이 거의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는 잘 버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어제 증시까지 미국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혀 방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한 1%가 조금 더 빠진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잘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좀 불안함은 여전히 어쩔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불안한 대외 변수는 마찬가지겠죠. 유가 급락,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요? 예, 유가 하락이
결국은 뭐 소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뭐 낙관 편향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브라 가치는 6월 유가가 고점이었을 때 비해서는 뭐 한 절반 정도 가치가 사라져 버렸고요. 뭐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 역시 상당히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신용 관련된 지표들 모두 다 지금 일제히 약세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유가가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이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땠나요? 흥미로운 부분은 네. 게임 관련주들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 올해 하반기, 뭐 상반기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게임 업종이 뭐 게임빌, 컴투스 이런 이 모바일 게임 기업들인데요. 오늘 게임빌 6.4%나 올라주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상종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이 조그마한 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또 4분기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실적 관련돼서도 조금은 좀 실적이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락앤락 같은 기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계속 이 러시아 리스크는 존재할 것 같고요. 미국 FOMC가 끝나는 것도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결과는 뭐 예상이 되지만은 문구의 내용 같은 것들 때문에 역시 좀 부담이 되고 있겠죠. 그런 눈치 보기가 뭐 예. 어제도 미국 증시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물론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다 이미 알고 있지만 네. 이제는 모든 투자자들이 행간의 뜻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상당 기간 동안의 저금리를 유지한다라는 이 문구가 과연 빠질 것이냐. 네. 뭐 여기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비둘기파적인 이 스탠스를 네.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는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가 하락하고 있고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생산자 물가가 또 하락을 했네요. 네,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도매 가격인데요. 네.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접하는 물가는 이제 소비자 물가고, 근데 다만 이게 연관이 있어서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 뭐 한 석 달 이렇게 시차를 두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국내 생산자 물가가 4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그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104.14를 기록을 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0.3%가 내렸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2010년 12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8월부터 계속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 하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두바이유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에 10.2%가 주로 빠졌고요. 11월에 11.2%. 이달은 아직 뭐 한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5%나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워낙 빠른 속도로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뭐 각종 뭐 이 휘발유 값이라든가 다른 공산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바이유는 어제 제가 60달러 선이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지금 56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하루 사이에 뭐 3달러 이상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보다 되게 큰 것이고요. 국제유가 하락은 어쨌든 이 국내 물가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로서는 득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이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후폭풍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당장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외환위기 조짐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루블화가 폭락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또 브라질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산유국 그러니까 신흥시장 중에 기름을 생산하는 산유국들 네. 러시아, 브라질,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지금 상당히 이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뭐 세계 증시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폭등을 해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네. 너무 폭락을 해도 그에 따른 그 어두운 그림자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경제라는 건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데 폭등이든 폭락이든 다 그 후유증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그냥 온기가 있는 채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들의 이 금융 불안이 도미노처럼 좀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은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이게 뭐 당장 이 뭐 원유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뭐 다 많이 빠지니까요. 빠지고요. 예. 예.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던데, 그 기초연금 받으면은 대체로 어디다 쓰느냐 이런 걸 물어본 것 같네요. 예, 기초연금이 이제 올 여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네. 대상자들은 그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를 뺀 하위 70% 노인들이 지급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6.6%의 노인들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433만 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고 이 중에 이 90% 이상인 396만 명은 그 최고 한도 금액인 월 20만 원 전액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 보건복지부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세연구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44.2%가 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한다는 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예.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거기에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있고요. 또 식대, 그러니까 식사비로 쓰인다는 응답이 30%, 15.8%는 주거비. 어쨌든 뭐 보건의료비든 식비든 주거비든 다 일상생활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있은 가장 큰 변화로서 병원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이거는 뭐 의료비 지출로 주로 쓰인다는 거하고 아마 맥을 같이 하는 대답인 것 같은데 뭐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노인들한테 더 많은 좀 돈을 지급해드리면은 훨씬 더 요긴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렵게 난산 끝에 출범한 이 기초연금인데 네. 노인들한테는 비교적 아주 쓸모 있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의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혜택을 좀 받지 못하는 지역들 이런 곳들이 좀 조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뭐 집 밖에만 나가면 병원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과밀이죠, 과밀. 네네. 예. 근데 아직도 그 시골로 가면은 이 의료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전국 읍면동 가운데 35곳은 의료 취약 지역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요. 의원이라든가 종합병원 같은 거 말고 네. 의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겠죠.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1차 의료기관에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인구가 30%가 넘으면 이거를 의료 취약지역, 1차 의료 취약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읍면동 인구 중에 30% 이상이 이 보건소나 의원에 가는데 30분 이상 걸려야지만 가는 인구가 그렇게 될 경우에 된다는 건데 상당히 급할 때 30분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갈 수 없다면 사실 굉장히 병원이 멀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위급할 때는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초를 다투는 예. 정말로 그런 어떤 응급질환들, 뭐 예컨대 심근경색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진짜 뭐 5분, 10분이 중요한데 자동차로 달려도 30분 이상 걸려야지만 기초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 분만실에 예를 들어 산모가 진통이 왔는데 분만실에 60분 이내, 1시간 이내에 접근하지 않은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인구가 갈 수 없는 인구가 30%가 넘는 시군구 네. 역시도 4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내에 갈 수 없는 곳이 상당히 꽤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직도 도농 간에 예. 또 대도시와 중수도시, 중수도시는 그나마 나은 편이고 이 어떤 읍면동 지역, 아주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 접근성, 도시에는 뭐 의사가 너무 많아서 과잉이고 병원 수가 너무 많아서 이 환자 대비 이 문을 닫는 네. 병원들도 많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이 시골로 가면은 멀리 지방으로 가면은 상당히 의료 접근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줘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반갑지가 않은 게 크리스마스인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한 가지로 몰리게 마련이고요. 그게 품절되고 또 웃돈을 주고 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난리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획일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단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물 대란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뮤지컬 제약 콘서트를 엽니다. 임태경, 옥주영 같은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한 무대에 출연을 해서요. 황태자, 루돌프, 또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최고의 작품도 선보이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갖고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땅콩 회항 논란으로 화제가 된 마카다미아넛 판매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카다미아넛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뭐 TV 같은 데서 많이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마카다미아넛 이 땅콩이 요즘 판매량이 조금 늘었는지가 궁금해요. 예, 전에는 그냥 잘 조금씩 나갔었는데 이 방송 나가고부터 손님들이 그 땅콩을 일부러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에요. 구입하신 손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마카다미아넛 평소에 즐겨 드셨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슈가 너무 많이 돼서 땅콩이 어떤 건지 뭐 봉지차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드셔보셨나요? 뭐 땅콩 맛이죠 뭐. 근데 좀 더 담백하고 좀 짭조름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가격은 사실 좀 비싸죠. 다른 땅콩에 비해서 좀 비싸서 뭐 그냥 조다 부사장도 먹었다고 하길래 맛이 갑자기 더 궁금해져가지고 씁쓸하네요.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 보고 또 봄. 그랬더니 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귀해지는 장난감, 그 원인은입니다.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최근에 걱정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애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줘야 되는데 애들이 다 똑같은 걸 원하거든요. 인기 있는 제품들은 어딜 가나 없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미 품절 뜬 지 오래고요. 오프라인 매장에는 줄 서서 기다리고 정말 이런 일을 해야지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크리스마스 장난감 대란 이유가 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사실 해결 방법을 알 것도 같습니다만은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 이병우 회장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병호입니다. 예, 장난감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언젠가요? 네, 1년에 한 2번 있는데요. 네.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장난감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국내 완구 산업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약 한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네. 매년 한 1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커지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층은 어느 나이대가 많죠? 네, 저희가 완구를 법적으로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제 사용하는 놀잇감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네. 완구 주 소비층은 취약전 5세에서 6세가 가장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즘 키덜트라고 해서 어른들도 장난감들 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여기에는 포함이 좀 안 되네요. 그렇죠. 포함이 아직은 안 되죠. 키덜트 시장이 네. 사실은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이제 5세, 6세가 가장 우리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제가 사도 5, 6세가 산 걸로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 연령층의 장난감 소비량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 되죠? 전체에서? 네. 취약전 5, 6세인데요.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요즘 이제 애니메이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예, 보고 예, 나면 다 사달라고. 그렇죠. 그 예. 애니메이션 타겟이 예. 5세, 6세 취약전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7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광고 붙이는 게 아주 전략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크리스마스에는 물량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인데요. 네.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하루가 보통 한 달치 물량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 전날도 그렇게 많이 사세요? 그렇죠. 예. 그 전날은 뭐 대개 전부 완구 전문점이라든가 네. 대형마트에 이제 줄을 서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고요. 또한 12월 달은 평월에 한 3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12월 달이 완구의 최대 성수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완구 업계에서는 반가우신 달이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런 게 요즘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로봇인데 로봇의 종류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이 좀 여자보다는 좀 뭐랄까 파급력이 좀 큰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또봇이라는 로봇이 있었고요. 그렇죠. 올해는 일본의 그 파워레인저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네. 다이노포스라는 시리즈가 아주 올해 여름부터 방영이 돼서 현재는 핫한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여자아이들은 그러면은 뭐 특별히 찾는 게 있을까요? 여자는 작년과 비슷하게 미미월드라는 곳이 좀 인형을 좀 오래전부터 해온 회사인데요. 네. 예, 미미월드의 라푼젤 인형 시리즈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상품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미월드가 세군요. 네. 근데 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예,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중에서 티라노킨이라고 있는데요. 티라노킨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가가 99,000원이고 대형마트에서는 7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99,000원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비싸네요. 네, 엄청 비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던데. 요게 지금 사실 그 파워레인저라는 것이 네. 올해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이노포스였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고버스터즈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좀 한 3년 동안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많이 준비를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예. 올해 그 다이노포스라는 것은 그 테마 중에 공룡이 나오는 테마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다 보니까 방송을 7월 달에 했는데 벌써 8, 9월 달부터 인기가 일단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품귀 현상을 빚게 되었죠. 엄마들이 그랬겠죠. 막 사달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사줄게. 그렇죠. 게다가 몰렸다가 이렇게 폭발을 하니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수요를 좀 못 따라가기는 이게 저희가 한번 발주하려면은 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네. 크리스마스 시즌 일정에 맞춰야 되는데 그 일정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품절 사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먼저 좀 인기가 많았으면은요. 한 석 달 전에 발주를 좀 많이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이게 한국 회사가 아니고 네. 이 파워레인저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반다이라는 반다이. 일본 회사인데요. 예, 이게 이제 좀 한국 상황하고 또 일본의 그 컨트롤하고는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예. 계속 뭐 나오자마자 품절 이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아, 그러면 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이 티라노킹이요. 네. 일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제 시차가 요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는 일본에서는 작년에 방영했던 겁니다. 네. 작년에. 예. 그래서 작년에 이게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작년에 이제 고버스터즈라는 시리즈인데 네.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또봇 작년에 또봇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또봇 사느라고 엄마들이 막 그랬었는데 이건 좀 인기가 시들었나요? 많이 시든 거는 아니고요. 네. 올해도 뭐 또봇 쿼트라는 작년보다 한 30-40%는 감소된 것 같고요. 네. 예. 파워레인저가 없어서 그런지 또봇 뭐 어드벤처 Y라든가 예. 몇 가지는 계속 좀 뭐 딸린다고 할까요? 그런 그렇군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전 그 레고의 닌자고 샀던 기억은 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네. 업계 사람들끼리 예. 한 그 2년 전 얘기인데요. 네. 레고 이제 뭐 닌자고 열풍, 뭐 예. 작년에는 뭐 또봇 대란, 예. 그다음에 올해는 뭐 다이노포스 광풍, 뭐 이렇게 광풍. 지금 예. 별칭이 좀 붙어 있죠. 아, 네. 근데 완구업계에서는 글쎄요, 이게 이제 국내 제품이 잘 팔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네네. 품절을 빚다 보니까 갖고 있는 물품을 마치 장물아비처럼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웃돈을 주고 막 사게 되는데 이게 뭐 99,000원이라고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요거를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대개 이제 오픈마켓에 개인업자가 가격을 좀 올려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것은 뭐 소위 뭐 옥션이나 지마켓 등 오픈마켓이 좀 자체적으로 공지를 한다든가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픈마켓은 그렇고요.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놓을 텐데 그래도 항상 모자라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수요 공급 차이인데요. 네. 대형마트도 이렇게 뭐 제가 보니까 토이저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32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물량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줄 서서 상품을 구입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간에 나오는 말처럼 이렇게 뭐 작물처럼 많이 잡아두었다가 값을 올린다. 예. 그런 거에는 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동의하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물량 갖고 있다가 파시는 분들의 어떤 그 책임감이라든지 독성 같은 것들을 바라는 수밖에 방법은 없나 보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사실은 그 가장 좀 부족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좀 없는 건데요. 네. 오픈마켓에서 얼마만큼이 판매가 되는지 예. 그런 것조차 알 수가 없고요. 또 개인업자다 보니까 추적도 하기도 힘들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또 규제가 되나요? 그렇죠. 글쎄요. 제가 이제 우리 이거 완구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 우리 완구 산업이 이렇게 큰 시장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완구 산업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없습니다. 예. 가령 1년에 아이들 남자아이 로봇이 몇 개가 팔릴까? 네. 또 여자 인형은 몇 개가 팔릴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미리 그 정도는 물량을 준비한다든가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올해 사실 그 산업통상부와 같이 예. 그 완구 백서 만드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통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그렇죠.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문자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우리도 그래요. 이런 엄마들 문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일 것 같은데 8486님 이거 저도 추억인데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이게 저희 아이도 맞습니다. 좋아했던 건데 이게 이제 졸업했었는데 그때 비싸게 사고 그랬어도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들과 놀았던 추억이 되었다고 문자 주셨고요. 9105님은 유치원 산타 할아버지가 전해주시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니까 엄마들이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얘도 갖고 있으면은 나도 갖고 있어야지 되고 그런 식의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구해줘야지 되는데 못 구하신 분들한테 팁을 주신다면은요? 글쎄요. 사실 그런 팁이 있으면 저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사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만 또 원하는 상품을 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12월 25일 이후에 네. 구입해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설에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완구 업계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좀 잘 하시고요. 인기 있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걸로 해가지고 많이 파셨으면 더 좋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의 이병우 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있으세요? 우선 기존 주택 시장은 9.1 대책 영향, 그다음에 새로운 부총리 들어오시면서 네. 어떤 금융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기존 주택 시장은 반짝 굉장히 좋았죠. 한 3개월 동안.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거래도 줄어들고 있고. 예. 다만 신규 분양 시장은 계속 물론 임대차 선진화 방안 때문에 조금 침체된 게 있었지만은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세가 있고 또 청약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청약 양극화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 양극화는 그러면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은 신규 분양 시장 내에서도 아직은 주택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이 완전 회복됐다.
집값이 더 상승할 거다 이런 거를 못 느끼거든요. 네. 그다가 또 이제 올해 또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내 좋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또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과도하게 공급을 해가지고 네. 이제 수요가 고갈됐는데 공급들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좀 그 청약도 잘 안 들어오고 미분양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아니면 또 평양이 그 차이가 있는 것들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쏠렸던 데가 뭐 성남의 위례신도시 이런 데였겠죠. 그렇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도권 내 그 인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위례 신도시라든지 뭐 예. 광교라든지 뭐 동탄이라든지 미사지구. 주로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 또 강남권에 있는 그 재건축의 일반 분양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인기가 끌었습니다만은 외곽으로 좀 빠지면서 그러니까 민간 회사들이 그 택지를 조성해 갖고 그 분양하는 단지들 이런 지역도 또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수요가 많지 않은데 네. 그런 지역들은 또 이제 대규모로 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좀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수요가 좀 적을 것 같다면 예측을 해서 공급을 좀 적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지금 그 작년하고 올해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 한 최소한 3, 4년 이상, 많게는 한 5, 6년씩 끌어오는 현장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또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점에 분양을 또 못하면 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 미분양은 우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밀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때 분양을 하자. 한꺼번에 분양 물량은 많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기사를 보면은 다시 또 위례신도시에 사람 몰린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진실은 뭔가요? 우선 위례신도시가 여러 가지 관심을 받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위치하고 뭐 평형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현재 상황을 보면 뭐 웃돈이 많이 떨어진 건 좀 사실이죠. 웃돈이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네. 그 지난 10월에 그 위례자이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121제곱미터가 그 테라스가 있는 평형인데요. 요게 이제 언론에도 봤겠습니다. 최고 웃돈이 3억이었는데요. 그렇죠. 요게 지금은 1억 2천에서 1억 5천, 50% 정도 떨어졌고요. 네. 101제곱미터가 또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평형인데 요것도 1억에서 한 1억 5천 하던 것이 지금 한 5천만 원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작년 6월 달에도 그 위례신도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삼성 레미안이 그 분양을 했는데 초기 뭐 한 1억에서 뭐 상당 1억 이상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한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좀 떨어진 경우도 많죠. 그래서 분양 초기에는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현재 30에서 50%까지 하락한 단지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분양 시장만 반짝하다가 결국은 이 기존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으면은 분양 시장도 그쪽으로 좀 수렴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주택 시장이 크게 기존 주택 시장하고 분양 시장이 이게 투 트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사실 끌어주면 또 따라오는 게 옛날의 상황이었는데 최근은 신규 분양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그 기존 주택 시장은 굉장히 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재와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거꾸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 주택이 침체 쪽으로 간다면은 분양 시장에도 사실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분양 시장인데 투자 수요가 많이 좀 가세해서 시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투자 수요가 빠지면은 사실 실수요자도 분양 시장에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택 시장이 사실 불안하면은 뭐 실수요자든 투자 수요든 집을 안 사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분양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양극화나 쏠림 이런 게 있다가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다시 분양 시장도 침체되는 쪽으로 이렇게 내년 초 가게 될까요? 어떨까요? 내년까지는 그 기존 주택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더라도 분양 시장은 내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주택 청약제도도 많이 좀 개편이 되거든요. 네. 여기다가 또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은 안 사지만 그 출구 전략,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출구 전략이 신규 분양 시장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내년 어떤 상반기까지는 기존 주택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분양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걸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지역과 좋은 지역들 이렇게 크게 양극화 해석이 계속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 맨날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집 없는 이 무주택자,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 수요자의 어떤 여건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 평형, 이게 또 자금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 같은 경우 급매물 하면은 좀 사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위치도 안 좋고 뭐 크기도 나한테는 안 맞고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기존 주택 중에서도 누가 봐도 요 정도 상품이면은 나중에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도 괜찮겠지만 아까도 언급했다 그런 것들이 위치가 안 좋고 크기도 안 좋은데 사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고요. 다만 신규 분양 주택 시장은 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걸 뭐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 위례 신도시도 그랬지만은 큰 관심을 끌었던 게 강남 재건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강남 재건축 단지 지금 상황은 어때요? 거품은 좀 빠졌나요? 어떤가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이 상당히 호재가 있던 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3법이라고 한 거가.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올 연말에 일몰로 끝나잖아요. 예. 요런 게 안 되면은 기존의 재건축 인기 단지 뭐 개포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는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들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은 지금 뭐 반포라든지 뭐 서초동이나 몇 군데 올해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들은 난도로 탄탄한 어떤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어떤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법 통과가 더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29일 날 뭐 여야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지금 그 협의를 한다 하는데 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서민 정책, 네. 그러니까 그 전월세 상한제하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 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상당히 좀 통과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 좀 더 저번 주에 방송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희망적으로 봤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봤는데 오늘 뭐 어제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좀 의견이 상당히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 또 복잡한 문제들이 또 개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9일 날 원래는 뭐 처리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가뜩이나 시장이 많이 지금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5399님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 서대문에서 대규모 분양이 진행되고 있나 봐요. 예. 근데 그쪽이 지금 많이 비싸던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물어보셨네요. 서대문 같으면은 이제 뭐 아현동이나 북아현동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나 뉴타운의 신규 분양 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지역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역세권을 얼마나 끼고 있느냐. 역세권. 그렇죠. 그 네.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되게 크게 단지 규모는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형의 크기. 물론 분양가는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뭐 다운이 됐습니다만 네.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좀 따져보고 예. 아무래도 도심에 있는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뭐 신규 분양이라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청약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오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도 지금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도 또 공세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는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자동차나 시계 같은 것들을 사재기하는 사람도 있고 루블을 팔려는 사람들도 지금 환전소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금융계에서 이쪽에 물린 돈은 없는지, 우리 기업들은 어떤지 3부에서 코트라 러시아 현지 무역관을 연결해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